동사를 중심으로 영어 문장은 크게 둘 중에 하나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동작이냐 상태냐를 결정하는 것 역시 그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절의 동사가 문장의 패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인 동사의 빨간색을 배치를 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 학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생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라기보다는 궁리를 해온, 영어 학습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리를 꾸준히 해온 이계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에 머물며 연구를 한다거나 학원가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물론 해외 수출입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95% 이상 영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온, 현재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구사자이면서, 또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력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1998년에 최초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어라는 제목으로 영어 학습을 어찌 해야 될지에 대한, 아니면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지름길, 영어는 이런 것이다 라는 소개를 담은 책을 최초로 출간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거의 세 책을 동시에, 그래서 어휘를 이렇게 쉽게 라는 책, 그 다음에 어휘력 500% 늘리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어가 제일 쉽더라 하는 얘기를 좀 더 개정을 해서 우연히 발견한 쉬운 영어 학습법 이라는 책을 개정판을 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판으로 너무 쉽게 일어난 기적, 1시간에 끝내는 영어. 해보니까 영어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1시간이면 이 책도 물론 핵심 부분을 1시간 정도만 읽을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그러면 영어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꿰어서 사용할 수 있다, 구사할 수 있다, 그런 주제로 해서 책을 냈었고요. 이 책을 다시 개정을 해서 바로 가능 영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별한 영감, 아이디어를 얻어서 드디어 특허를 출원하게 됐습니다. 빨록파 밑줄 영어 습득법. 그리고 저의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특허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특허증. 색채 구분에 의하여 쉽게 이해되는 영어. 특허 제목은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빨록파 밑줄 영어 습득법. 더 간단히는 빨록파 특허 영어, 아니면 빨록파 영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문장 단위로 전달이 되는 구성품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영어 문장에서 저희 특허에서는 주절의 동사를 빨간색으로 채색을 합니다. 그리고 종속절의 동사는 초록색, 그리고 변신동사, 일반적으로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 동사의 변형을 저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는 밑줄을 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문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문장을 하나의 돼지로 봤을 때
돼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니면 분해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 뭐 이렇게 앞다리, 갈비, 목심, 등심, 안심, 뒷다리, 뭐 삼겹살. 돼지는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돼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영어의 문장을 분해를 해보든지 영어의 문장이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는지를 거슬러 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빨록파 밑줄 영어의 특징이라면 빨록파 밑줄 영어라는 학습법을 통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특정 색상은 특정 문법 기능을 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기능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문법 기능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문 이해력의 획기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보시면 하나의 실례로서 공무원 영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에드윌의 영어 학습 설명서를 이렇게 보자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텔레비전이나 영상 문화가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갔듯이 영어의 문장 하면 여태까지는 늘 이렇게 검정색, 단색 표현이 주종이었다면 이제 컬러 텔레비전처럼 영어 문장도 컬러로 채색을 해서 그것도 단순히 알록달록하게만이 아니고 특정 색상마다 특정 기능을 매치시켜서 프린트를 하면 일반 인쇄물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오프라인 인쇄물에서든 온라인 인쇄 매체에서든 간에 특정 색상을 특정 문법으로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면 자동적으로 영어 이해가 쉽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색이 주는 막연함 이런 걸 극복하고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뭔가 커다란 절벽 같은 장애물 같은 이러한 영어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여기서도 보시면 책에서 이거는 주어, 이거는 동사, 뭐 이거는 투부정사, 이거는 동명사, 동명사 1, 동명사 2, 동명사 3, 동명사 4, 뭐 목적어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학습자들이 난감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특정 요소들 동명사가 변환이 된 그래서 주어로 쓰이는 기능은 파란색, 주인 동사 빨간색, 종속절 내의 동사 녹색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밑줄을 그어서 in front of you 그러면 당신의 앞에 서 있는 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front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서의 기능하는 이렇게 형용사 부사로 기능하는 전명구를 밑줄로 긋고 변신 동사들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은 파란색 주인 동사는 빨간색 종속절 내의 동사는 초록색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우리가 쉽게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리프린팅을 해봤는데요. 기존에는 단색으로 문장을 써서 그 문장 성분들을 뭐 주어, 전명구, 전명, 동사, 보어 막 이렇게 쓰는 것을 단순히 그 단어마다 특정 색상을 넣으면 빨간색 주인 동사, 초록색 종속절 동사, 파란색은 변신 동사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문장을 딱 써놓으면 이해가 쉬운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영어 문장은 동사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동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앞에 있는 요소는 주어, 주체, subject인 거죠. 그리고 동사의 뒤는 그게 비동사이면 보어, 비동사 계열이면 보어가 되고요.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들이 오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앞부분이라는 주체가 뒷부분과 같은 보어의 상태에 있구나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은 is a young man, 젊은 남자이다. 근데 이 젊은 남자를 수식해주는 종속절 내의 동사가 needs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 남자이다. 이렇게 딱 보면, 주인공, 동사의 변신, 종속절 이 하나가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문장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품사 요소들에서 이렇게 초록색이 채색이 됐다면 그거는 접속사가 있는 종속철,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다. 이렇게 해서 문장 단위가 절이냐 구냐, 또 변신 동사로 이어지는 준동사 구 내지는 변신 동사 구, 파란색이 있다면 변신 동사 구, 초록색이 있다면 종속철, 밑줄이 있다면 전명구, 이렇게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기존의 학습서에선 이렇게 단색으로 또 문장 성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습자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괴로운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이랬을 때 이 위와 같은 재래식 문장을 아래와 같은 현대식 특허 문장으로, 특허 원리를 적용한 문장으로 보자면 You take him in, 그를 들어오게 해서 help him, 그를 돕고 make him feel comfortable and safe, 그로 하여금 안락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phone for an ambulance, 앰뷸런스를 위한 전화를 해라. 딱 보시면 이 문장 내에선 주인 동사, 주절 동사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연속되어 있는 대등절의 문장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죠. 동사들 앞에 주체들, 그 다음에 주인 동사들 다음에 목적어, 대상, 목적물. 너는 그를 들어오게 해서 그를 돕고 그가 안전하도록 느끼게 만들고 앰뷸런스가 오도록 전화를 해라. 문장 구조 딱 보면 쉬운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영어 문장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특허 용법을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인 동사, 종동사, 변신 동사. 영어 문장 내에 왜 동사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영어 강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 학습 현장에서는 문장은 5종류가 있고 첫 번째 형식은, 두 번째 형식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학습자들은 영어의 문장을 만들려면 이 5개 중에 한 가지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식이 있고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그렇게 공식에 맞춰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영어가 쓰여진 문장들을 분류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얘기지 우리가 영어를 쓰려면 이 형식에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 건 거죠. 우리가 쓰는 영어 문장들을 나누어 보면 5가지 종류에 해당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각각의 틀에 맞춰서 영어 문장을 만들었거나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영어는 무조건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한다. 영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를 꼭 배치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어를 말하자면 꼭 주어 동사를 갖추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문장이 5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은 종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첫 번째 스타일이 되거나 둘째, 셋째, 넷째, 5째 스타일이 된다, 이렇게 갈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동사를 쓰느냐, 그 동사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첫 번째로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 건 거죠.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스타일의 문장은 뭐냐면, 비동사와 내지 비동사와 유사한 계열의 동사가 오면 주인공은 보어의 내용과 같은 상태에 있다. 두 번째 형식의 문장은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장. 1, 3, 4, 5 형식은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주는 문장.
그래서 영어 학습 현장에서 주어 다음에 오는 이 동사를 단순히 동사란 말 하지 말고 동상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동사의 성격과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라고 다 높이 사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영어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대학의 수많은 전문가들, 교육부를 비롯해서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있지만 영어 학습의 성과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가 특허를 출원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동사라기보다는 동상사로 호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약간의 근거를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verb, 동사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 verb is used in describing an action or state.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 구조가 1, 3, 4, 5의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계열이고요.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이 형식이라고 하는 소위 주어, 비동사 계열 플러스 보어. 그래서 영어의 문장은 실제로 양분할 수가 있는 거죠. 주어, subject, 주체의 동작을 나타내거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내지 문장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역시 동사를 중심으로 영어 문장은 크게 둘 중에 하나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동작이냐 상태냐를 결정하는 것 역시 그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절의 동사가 문장의 패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주인 동사의 빨간색을 배치를 한 거죠. 시인성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특허에서는 주절의 동사, 주인 동사를 빨간색으로 매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정리를 하자면 동사야말로 문장 구성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장은 주인공의 동작이나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양분할 수 있다. 문장 형식으로 보자면 1, 3, 4, 5 형식이 다 첫 번째 계열이고, 이 형식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모든 영어 문장은 주인공은 이러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어떤 동작을 한다, 아니면 주인공은 보어의 내용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문장의 오형식 내지 문장의 양대 형식을 구성하는 것은 동사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종속절 내의 동사는 주절 동사랑 다른 거죠. 종속절이 주어 자리에 있든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든 아니면 그러한 주어 목적어 보어를 서술하는 형용사이든 아니면 아예 독립적인 부사절이든 간에 이 종속절 내의 종동사들도 그 절 내에서의 문장 형식을 구성하는 열쇠가 되니까 역시 동사로서 중요해서 녹색, 초록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 그래서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는 거.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쓰는 방법. 동사에 ing나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쓰는 방법. 동사에
ing나 ed를 붙여서 부사로 쓰는 방법. 이렇게 문장 내에 엄청난 새로운 품사를 탄생시키는, 새로운 명사, 형용사, 부사를 탄생시키는 변신 동사들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채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로 기능하는 이 상황은 밑줄을 그어서. 왜 밑줄을 그었냐? 물론 전명구를 보라색으로 또 제4의 색상으로 칠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왔을 때에 동명사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전명구로서 보라색을 칠한다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영어 문장이라는 것이 1차원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파란색, 보라색을 어떻게 칠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전명구는 밑줄을 걷는 것이 효율성에서 가장 높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빨록파 특허 영어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해설하고 분해하고 이해에 접근하도록 한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양팔저울에서 동사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동사의 앞은 주어, 다시 말해서 문장 내에서 주체가 된다. 그리고 동사 뒤에 이 동사가 일반 동사가 온다면 대상물, 목적물, object가 되고, 이 중심이 비동사라면 그 뒤에는 complement,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내용, 이 내용물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이 구성되기에 동사는 영어 문장 내에서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영어는 문장으로 구체화되는데 그 문장 내에서 동사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사는 영어의 척추다. 그래서 빨록파 밑줄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채색을 해서 문법 기능을 통해서 영문 이해를 돕는다. 이게 빨록파 밑줄 영어의 핵심 골격이 되겠습니다. 영어에서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서술을 드리자면, 제가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다.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거나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을 가르는 분수령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 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오형식 중에 하나의 공식에 맞춰서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사를 선택하면 당연히 5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둘 중에 한 문장도 이 공식을 쓸 거냐 이 공식을 쓸 거냐 정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 비동사를 쓰고, 그게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고,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를 쓰게 되면 첫 번째 문장 구조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식 먼저고 그걸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동사로 해서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비동사를 쓰고, 아니면 결국은 일반 동사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영어 문장은 결국은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영어 문장을 대하는 우리의 핵심적인 인식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첫 번째 스타일과 두 번째 스타일은 절대적으로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죠.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편지라는 것을 쓰는 동작을 한다. 이 문장을 우리가 소위 학교에서 얘기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유진은 편지를 쓰고 있다 했을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이런 거죠.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인데 요 앞에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하고 writing이 본동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실제로 아직도 현장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이 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교에서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한 현재 분사, 이게 진행형이다.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에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를 쓰면 이거는 수동태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have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플러스 ed, 다시 말해 분사를 쓰면 이건 완료 시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향적으로 봐서 이렇게 특정 동사로 쓸 문장을 이렇게 진행형이나 수동태 완료의 표현으로 가져가면 이 첫 번째 형식의 문장이 두 번째 형식의 문장으로 문장 구조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본동사가 되고 이 부분은 분사 형식을 갖춘 보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편지라는 거를 쓰고 있는, 형용사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게 말하자면 3형식 문장이 2형식 문장으로 바뀌어서 유진은 상태에 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한 시각에서 빨록파 특허 영어에서는 늘 일반 동사 문장이 이와 같이 진행형 수동태 완료 시제로 바뀌었을 때 이 앞부분을 주인 동사 빨간색으로 놓고 뒷부분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보어 형용사로 모아서 동사의 변신으로 모아서 파란색, 채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목적어는 달고 오지만 이 동사 출신이 변신이 돼서 현재 분사, 형용사가 되어 보어 역할을 결국은 한다.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비원어민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영어 문장 내에서 접속사를 동반한 주어 동사 이 부분은 종속절을 구성하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는 형용사나 부사가 되어서 기능을 하죠. 물론 종속절 내에서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되어서 덩어리 품사로서의 기능을 하고는 있기는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접속사가 만약에 하나의 커다란 상추와 같은 쌈이어서 주어 동사를 함께 쌓아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기능하는 절이 되게 만든다면 전치사는 일종의 고추장, 그리고 명사는 풋고추, 그래서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동사가 목적어를 갖고서 활동을 하듯이 전치사도 또 하나의 목적어를 갖고서 자신이 설정하고자 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게 문법적인 설명인 거죠. 유명한 예문을 볼까요? 링컨의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문장 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되어서 앞에 government 명사를 수식하는 하나, 둘, 셋의 전명구를 가져왔고요.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from the earth,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되어서 지구상에서, 이런 부사가 되죠. 이렇게 문장 내에서 전명구의 역할이라는 것이 형용사로서든 부사로서든 중요하기에 빨록파 특허 영어에서는 전명구는 밑줄을 긋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빨록파 밑줄 영어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으셨기를 바라고요. 빨록파 밑줄 영어는 모든 영어 학습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듀윌 공무원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토익을 치셔야 될 분들의 경우에도 교재를 빨록파 특허 영어를 적용을 해서 교재를 편집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에 혁명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수능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서도 빨록파 특허 영어를 적용시키면 중하위권 영어 학습자들의 경우에 영문에 대한 이해에 폭발적인 효과 향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40, 5060 세대의 경우엔 성문 종합 영어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교재를 빨록파 특허 영어로 편집을 한다면 영어 이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헌신적으로 가꾸고 있는 영어 명언 웹사이트 nosuperpower.com에 들어가시면 8만 대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명언, 그렇다고 어중이 떠중이 영어 명언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영어들을 편집해 놓은 영어 명언 사이트 내의 대명언들도 빨록파 특허 영어를 적용을 해서 편집을 해 놨습니다. 꼭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장에서 이렇게 빨록파 특허 영어 등과 같은 아주 쉬운 영어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어 공용화 아니면 영어 능력 향상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듯이 EBS의 영어 학습 교재라거나 수능 영어 교재라거나 공무원 수업 영어 출판사 관계자분들이라거나 토익 관련된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라거나 여러분들의 특허 사용 상담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